진짜 왜 하필 CJ를 만나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지? 확 다 팔아버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반갑습니다. 주식 사고 팔고 놀자 팁입니다. 하락을 해도 어느 정도 껏 하락해야지. 정말 뭐 정남이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건 뭐 실적이 그렇게 폭락? 아니, 실적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실적이 계속 잘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하락이 온다는 거. 드디어 제 영상에도, 자주 제 영상을 즐겨 보시는 분 같은데, 오늘 그냥 전량, 매도했다라는 그런 글을 또 남겨주신 분이 또 계셨습니다. 솔직히 그 글을 보고 좀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도 하고, 왜냐면 저도 사실 지금 상황이 뭐 마이너스 뭐 20%, 30% 정도면 사실 저도 일단 매도했다가 저점 뭐 어느 정도 확인한 후에 확실한 반등을 줄 때 다시 산다던가 하는 뭐 이런 계획이라도 있을 텐데, 사실 저는 굉장히 마이너스 폭이 크기 때문에 사실 손절 라인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그렇기 때문에 제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냥 어차피 망할 회사가 아니고,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고, 사실 진단 키트 분야에서는 사실 대한민국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그냥 어차피 좋은 회사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가자라고 생각을 고쳐먹은 건데,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할 거로 뭐 그래도 조금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한 그 리밋은 사실 6만 원대였거든요. 그 전에 무상증자 발표 전에 11만 8천 원, 12만 원대까지도 갔었기 때문에 다시 12만 원을 털치할까? 그때까지 또 한번 내려갔다 올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7만 원 선 무너지고 오늘 6만 5천 원 선까지 무너지고, 저가가 64,300원, 거의 뭐 종가가 저가였죠.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 어제 사실 약간의 뭐 반등 아닌 반등을 보여줬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대차 잔고도 좀 줄어드는 추세이기도 했고 해서, 굉장히 오늘 같은 날은 좀 희망을 좀 걸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난밤 그 미국 시장에서 진단 키트주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여지없이 우리나라에서도 CJ를 비롯한 많은 진단 키트들이 오늘 또 하락을 하는 그런 하루를 또 맞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CGN이 오늘 수급이 너무나 안 좋았어요. 거래량도 어제 55만 주가 터졌었는데, 오늘 거의 뭐 3배 이상 188만 주까지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의 6%대 하락을 보였고요. 오늘 개인이 46만 6천 주 이상 매수를 해줬고, 기관도 그동안 잘 매수를 해주고 있었는데 4만 6천 주가량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오늘 아주 진상을 떨었습니다. 외국인이 무려 37만 7천 주가량 매도를 했고, 금융투자도 오늘 거의 3만 주가량 매도를 했고, 뭐 투신과 사모펀드가 매수를 해줬습니다만은 또 연기금이 거의 3만 주가량 매도를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안 좋게 흘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공매도 역시 최근 들어 좀 감소하는 경향을 좀 보였습니다만, 오늘 16만 2,340주의 공매도가 나왔고, 공매도 평균 단가가 6만 5,691원이었습니다. 뭐 오늘 거래 대비해서 무려 8.36%의 공매도가 나온 날이었어요. 참 답답하시죠? 사실 뭐 저보다 경험치 많은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렇게 음봉을 크게 맞고 난 후에 특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지면서 이렇게 음봉을 맞고 나면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다시 반등해 주지 못하면 계속해서 하락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데 6만 원 선도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해요. 요즘 들어 참 웃고픈 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수는 뭐 3,200을 뭐 넘어서고 있고 점점 우상향하고 있는 가운데 종목별로 보면 나는 주식 최근에 투자하면서 뭐 재미를 봤다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반도체도 그닥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최근에 뭐 자동차가 그나마 괜찮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뭐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이제 해결될 기미가 보인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자동차는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특히 뭐 여행주라든가 항공주 이쪽으로 매기가 많이 쏠리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와의 반대로 이 진단키트주 바이오 쪽 섹터들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뭐 혹자는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너무 안 좋고 이제 바닥까지는 왔다. 이제 반등할 것 같다. 순환매 장세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 쪽이나 있던 진단키트 쪽도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이제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최근에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하락으로만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시젠 같은 경우는 이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이 신용 물량을 털어내기 위함이다라는 말도 들리고 있는 가운데 회사에서 어떤 좀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주주분들이 하고 있는데 오늘 기사가 났는데요. 참 이 정도 기사 가지고는 사실 반등을 모색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긴 하죠. 시즌이 현장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동식 분자 진단 컨테이너를 개발했다라고 하는데 이 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젠은 이동식 분자 진단 컨테이너인 모바일 스테이션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회사는 이날부터 4일까지 터키에서 열리는 의료기기 전시회 엑스포 매드에서 모바일 스테이션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6월 달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사실 이제 분기 배당 그런 뉴스가 나오길 좀 기대하고 있는데 그리고 코스피 이전에 관한 그런 뉴스를 기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요즘 이 정도 하락에 지금 공매도가 한창인데 이 정도 기사 가지고 이걸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듭니다. 보면 모바일 스테이션은 컨테이너에 유전자 증폭 장비와 온도 조절 장치, 음압 장비 등 이걸 내장해 가지고 안전한 환경에서 의료진이 코로나 진단을 할 수 있는 이른바 바퀴 달린 실험실이다. 시젠의 분자 진단 기술과 IT 정보 기술 등이 접목됐다는 평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감염 의심자의 검체 채취부터 실시간 PCR 검사, 결과 도출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컨테이너로 이동할 수 있어가지고 검사가 필요한 곳 어디든지 설치가 가능하고 설치 및 의료진 교육을 포함해 14일 이내에 작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감염 가능한 채취를 취급하기 때문에 생물안전 2등급 실험실 인증을 받았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의료진이나 의심자 본인이 스스로 검체를 채취해 컨테이너에 전달을 하면 되고 핵산 추출 작업 등을 수행하고 유전자 증폭 장비로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의심자의 검체에 대한 결과가 자동 해석을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뭐 학교나 공항, 군대, 직장 이런 데서 사용하기 적합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지금 얼마나 그 외국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기사 자체가 오늘 장 끝나기도 전에 사실 나왔는데 주가에는 이렇다 할 반응을 보여주지 못한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주주분들은 회사에 전화해서 IR 담당자와 통화를 계속 시도를 하고 통화가 되신 분은 이것저것 궁금하신 점들을 문의했고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은 질문들이 그거였습니다. 대책은 과연 세워놓고 있느냐? 지금 계속해서 공매도에 타겟이 되고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이 하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모색하고 있냐라는 질문에 회사에서는 계속 회의 중이다.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라고만 답변을
하는 입장이라고 해요. 이럴 때 우리 주주분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죠. 네. 자사주 매입을 신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예고도 없이 자사주를 뭐 매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비중을 더 늘리는 거죠. 지금 300억이 예정돼 있는데 거의 절반 정도를 썼기 때문에 뭐 500억에서 1000억 정도를 더 회사에서 자사주 매입을 한다던가 아니면 천정윤 대표가 직접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처럼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런 식으로는 기업을 이끌 수 없다. 차라리 진짜 외국의 큰 대기업에 팔아버리겠다 하면서 또 본인도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한다던가 아니면 또 천정윤 대표가 직접 개인적으로라도 이 주식을 사들이는 모습을 보인다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더 회사를 좀 믿고 더 의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분기배당 이슈에 대해서 빨리 발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기배당 이슈의 금액도 생각보다 좀 분기배당을 좀 많이 준다는 그런 쪽으로 내용의 그런 기사가 나온다면 확실히 조금 더 지금 이 하락은 어느 정도 맞고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또 만들어지고 또 하나 가장 또 시급한 것 중에 하나죠. 코스피 이전에 관한 뭐 내년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속전속결해서 코스피 이전에 관한 강력한 의지 표명과 함께 코스피 이전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이 과도한 주가 하락을 막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무상증자 이후에 이 매출이 급감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와중에도 너무나도 납득할 수 없는 이런 그 폭락이 나온 상황에서 주주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분명한 스탠스를 좀 취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하루였고 그것이 바로 사측이 주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내일도 장이 열립니다. 네, 뭐 지면 안 되겠죠. 끝까지 이 악물고 버티고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